안녕하십니까.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우선 주요 얘기들은 국어 선생님께서 뭐 입시 흐름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호흡법 같은 경우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수학 공부법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요게 우선은 출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대랑 상한학교의 문제 배점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에 있어서 어저께 경찰대에 전화를 해봤고요. 육군상학교 입학처에 둘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본인들이 책임을 좀 회피하는 대답을 하긴 하는데 본인들은 한 번도 입시에서 문과 시험 범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존에 계속 문과 시험인데 내년에도 문과 시험이 되느냐? 교과과정이 바뀌는 첫 해라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한 번도 입시 요강에서 문과라고 낸 적은 없고 항상 가형, 나형, 문이과 공통과정을 출제한다라고 항상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나형 시험 범위 과정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함이 없다면 문이과 공통과정이 나형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나형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어머니들하고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수원하고 수투랑 수원, 수투, 확통이라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이 실질적으로 경찰대가 채택할 과목이 되는데 아마 공통 과목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문제거든요. 수학 상하인데 원래는 경찰대가 상하를 예전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최근 2개월 동안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에는 빼고 나형과 똑같은 시험범위를 가져왔었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수능과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를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능 시험 범위대로 공부를 하시다가 입시 요강이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가 나면 그때 준비를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찰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다 똑같이 공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상은 그냥 수능 나형 시험 범위라고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확실하게 해주더라고요. 아직 6회공이 모여서 회의를 하진 않았지만 내년에 주관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주관을 하지만 어차피 육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 발표를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별도로 따로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수능 범위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지금 이제 올해 수능 시험 범위, 고등학교 2학년에 보는 수능 시험 범위인 문과는 수원, 그 다음에 수투, 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수원, 미적분, 확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과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찰대 쪽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경찰대는 시험 범위는 같지만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면 경찰대의 문제는 센 수학 예로 들면 C단계의 문제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은 B단계에서 상, 중, 하 난이도에서 중하 난이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관학교는 B단계에서 상난이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 때문에 매번 어려운 것만 공부하면 이거 쉬운 건 어떻게 되지? 그리고 경찰대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경찰대를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찰대가 입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반대도 분명히 고민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경찰대를 공부할 때는 모든 수학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시험 보고 오면 선생님 이거 못 봤던 유형인데요? 이거 처음 봤던 유형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맨날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법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유형별 공부예요. 그래서 센 수학 같은 거 써서 유형별을 막 풀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거 풀어서 유형별을 풀고 계속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통해서는 경찰대, 사관학교를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리 파악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문과 쪽에서 조금 더 심해지는데 제가 그날 보여줄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평가원이 주관했던 6월, 9월 평가원, 6월, 9월하고 수능에서의 등급 컷이거든요. 등급 컷인데 보시면 1등급 컷 보시면 가형하고 나형은 6월 평가원 별 차이 없어요. 89점이고요. 9월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수능에서는 보다시피 84점이라고 하는
성적이 나오거든요. 나영에서. 그럼 학생들이 나영이 가영보다 훨씬 더 어려우냐? 라고 얘기하면 아까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영이 나영보다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나영이 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영은 의대 갈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위권 자원들이 엄청나게 두터워요. 그래서 2등급 컷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등급하고 3등급만 보시면 나영은 3등급이 60점대입니다. 근데 가영은 2등급이 다 70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2학년 모의고사는 크게 의미 없어요. 3학년 3월 교육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교육청 보실 때마다 내가 가영인데 3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사관학교 시험 보거나 경찰대 보는데 충분히 지원 가능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문과인데 3등급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점대 가지고는 절대 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영은 2등급 정도를 유지해야만 내가 사관에서 해볼만 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가영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영을 공부하면서 경찰대 시험 보는 친구들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영 시험 범위랑 나영 시험 범위는 분명히 그나마 지금은 이제 미적분 파트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찰대는 물어보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두 개를 병행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영을 보면서 이과 친구들이 경찰대를 지원한다면 수험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량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여러분들 등급컷을 제가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이 등급컷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관학교랑 경찰대 시험도 평가원이 위탁을 받아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상위권 애들이 수능 리허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 때 내가 경쟁한 애들의 기분을 한번 느껴볼까? 긴장감을 한번 느껴볼까? 라고 해서 사관시험을 보는 거고 사관학교 경찰대에 그래서 자꾸 지원해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6구 수능에서의 요 등급컷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때 80점대 나오는구나 70점대 나오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지원 방향과 공부에 대한 경중을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똑같은 아까 이제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뭐 당연히 사관학교와 경찰대 기본 베이스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7월 말까지의 흐름이라고 저희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를 좀 비교해 봤어요. 저는 이제 지금 사관학교 전문으로 하기 전에 스카이듀에서 재수학원에서 재종관 선생님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수학원에서의 그리고 일반의 고3의 커리큘럼은 다 지금 왼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출발을 해서 3월 달까지, 2월 달까지 그냥 기초를 좀 다지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이 중간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6평 보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재수학원은 EBS 수능 특강 가지고 한번 돌립니다. 그래서 6평 보고요. 6평 성적 가지고 내가 취업 파트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9월 평가원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완성과 평가원 기출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거든요. 그리고 9평이 끝난 이후에 이제 파이널이 들어가서 이러한 호흡으로 1년 과정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랑 경찰대는 7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거든요. 중간 시험 범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바로 전 범위의 시험인 사관학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후에. 그래서 일반 재수와 일반 고3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사관학교만 전문으로 공부한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수능 대비대로 가면 한 번 돌리고 시험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2월달 정도까지 해서 전 과정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끝내는 과정 중에서 경찰대 사관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깊이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관학교를 준비할 거니까 경찰대 문제 안 풀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경찰대 문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경찰대가 더 많은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대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사관학교 시험은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따지면 이유형, 저유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챕터가 정해지면
그 하나의 챕터를 복합사고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연습하는 거지 계속 유형별 문제를 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하는 얘기가 항상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 센수학도 다 돌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안 그러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별 기출문제집 뭐 센수학이라든가 마더텅이라든가 그걸 다 돌렸는데 성적이 하늘로 안 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문제점을 보면 그런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풀고 나면 당연히 문제가 외워지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저보다 답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면 선생님 이거 답이 3번이에요. 이거 답이 5번이에요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답은 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접근법을 그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외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따지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의 첫 번째는 여러 번의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권의 문제집을 사서 그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으냐 한 권의 문제집을 5권 보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공부법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권의 문제집을 뭐를 틀리고 내가 이걸 왜 몰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거를 여러 번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출문제집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문제집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부터 출발을 해서 1월, 2월까지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서 한 번 돌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는 개별적인 심화, 내가 취업 파트가 뭔지 이제 그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취업 파트에서의 모르는 파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개념을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해서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인강에서 게시판에 글 남기는 애들이 사관학교 수업도 들으면서 제가 스킬 같은 거를 좀 익혀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게 공부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해 평가원장이 발표한 것도 있었죠. 수능에서의 문제를 풀 때 스킬과 기본적인 암기풀이법은 배제하고 기본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 풀게 하는 걸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올해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그래서 나영이 등컷이 확 떨어진 이유가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완전 다 망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사관학교 시험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 시험에서 고득점 받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수학에서 고득점 받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따지면 성적이 높게, 표점이 높게 나왔고 그것 때문에 합격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자체는 어쨌든지 간에 계속 발목을 잡는 과목이고 그 발목을 잡는 과목을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개념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좀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유형별 문제집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한 권의 문제집을 깊이 있게 풀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관학교 시험은 진행이 보다시피 4월달까지 한번 돌리고 6월달까지 2번 돌리고 그 다음에 파이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 전 과정을 3번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기간에 3번 돌리는 게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2월까지 한번, 6월까지 한번, 9월까지 한번 파이널인데 사관학교 시험은 2월까지 한번, 4월까지 한번, 6월까지 파이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대치등에 수업하는 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갖다 온 건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 입문편은 실제 이제 재수를 하거나 현 고3 애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입문편 어차피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본편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공부할 때 저기에 보면 확률 통계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확률 통계를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이랑 수능 시험에서 가장 큰 난이도를 보이는 게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확통이 사관학교랑 경찰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은 풀만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관학교랑 경찰대에서 확통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통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에 더 충실하냐면 미적분. 문과 애들은 수투고요. 이과 애들은 미적분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당을 좋아하는 건 확통 과목이 된다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12월 달에 11월 30일이니까요. 이제 12월 달부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은 만약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확통 기본부터 좀 다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을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선은 기본 개념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을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석적으로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필요한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이 문제를 모르는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아무런 막힘없이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개념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이거 잘 몰라서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꼭 친구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야 잘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서 훈련이 되어서 설명할 정도까지 된다면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이 1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제 실전 과정의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기출 유형들을 보면서 평가원은 이런 문제의 유형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가 라고 하는 기출 유형의 분석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성적이 더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대, 그 다음에 사관, 그 다음에 수능은 평가원이 위탁받아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트렌드는 비슷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기출 베이스의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따지면 저희 이제 사관학교 저희 마스터팀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와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훈련하면 당연히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영어 선생님께 넘겨서 영어 공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